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브라이보 팀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8월 4주차 좀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수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주 많이 빠졌죠. 이번 주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들,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뭐 반등 한번 딱 주고 양봉 한번 나오고 며칠째 음봉을 뽑아낸 건지 그렇게 쭉 많이 빠졌는데 제가 그어놓은 라인 대략적으로 3040, 3050 정도 되는 요 라인을 일단은 오늘 지지를 해주면서 약간 밑꼬리 달면서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스피처럼 굉장히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좀 하면서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뭔가 큼지막하게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963 정도 되는 요 라인에 한번 선을 그어 놨는데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상당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좀 심하게 많이 나온 부분이 있겠고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그냥 글로벌적으로 뭐 미국 빼고 약간 아시아 증시 쪽에서 좀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그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그런 기업 규제들 막 들어갔죠. 전에 뭐 게임 규제 얘기도 나왔고 그 외에도 그런 다른 인터넷 업체들 거기에다가 뭐 의약품, 화장품 이런 것까지 이제 좀 대상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이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다른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특히나 미국도 뭐 조금씩 조정을 줬다가도 올라가고 줬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장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좀 과하게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고, 중국 증시도 물론 빠지긴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키 맞추기가 조금 나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뭐 다른데 덜 빠진 데는 조금 더 빠지고 우리나라처럼 좀 많이 빠진 곳은 그래도 좀 반등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음 주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는 요 963 정도, 964 정도 이 구간에서 좀 반등 나와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게 되면은 장 초반에 좀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올리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처럼 장 초반에 그런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하락했다가 올라가 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와주는 다음 주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지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좀 매매를 하실 때 신용잔고가 조금 비율이 높은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10%, 20%, 30%까지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용 물량이 버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 물량이 좀 많은 종목들, 신용 잔고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그냥 요 정도로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 8월 4주차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중요하게 뭔가 주가에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일정을 살짝 가져왔어요. 뭐 그렇게 조금 거르고 거르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딱히 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8월 24일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24일에 베스파라는 종목, 이 게임 회사가 신작 타임 디펜더스라는 게임을 일본 정식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베스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스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이죠.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네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시장에서 그렇게 뭐 관심을 끄는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없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네요. 시장 대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그 화요일에 있는 일정과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네요.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자, 8월 25일에 바이젠셀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게임스컴 2021 게임스컴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시작해서 27일까지 현지 시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가 펄어비스, 서메이지, 컴투스 이렇게 게임 회사들이 되겠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분석하고 있죠. 자, 펄어비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펄어비스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요게 이제 붉은 사막 뭐 그런 거 도깨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제 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게임스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게 되겠고 서메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메이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장 대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고 굉장히 또 괜찮게 보이고 있네요. 이 고가권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내려오는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저가 매수세가 조금 받쳐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메이지도 괜찮게 보이네요. 서메이지도 게임스컴 요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컴투스였죠.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조금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서 그 안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로 이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괜찮은 회사고 게임 회사로서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스컴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수요일 일정을 알아봤고 다음은 8월 26일 잭슨홀 미팅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시장 전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테이퍼링이 구체화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만약에 테이퍼링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이 빠질까? 지금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먼저 많이 쫄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요날 앞두고도 약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려감으로. 하지만 이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된다면은 하든 말든 테이퍼링을 하거나 혹은 안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뭐 구체화가 돼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적인 반등은 또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요거는 시장과 관련된 조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27일 금요일 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갤럭시 Z 포드 3랑 갤럭시 Z 플립 3가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갤럭시 쪽 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뭐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볼까요? 세경 하이테크 많이 빠졌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도 많이 빠진 부분이 있겠고 KH 바텍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해주면서 조금은 버텨주고 있네요. 뭐 그 외에도 좀 많은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많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요 이슈가 있을 때 어떤 폴더블 폰 출시 이슈가 있을 때 크게 반응을 보이진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고요. 제 경험상 요거에 있어서 크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요런 이슈에 대해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요거 출시하는 이런 일정이 하나 있겠고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가 상장을 해요. 신규 상장.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쪽 관련해 가지고 좀 배당주로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제주항공이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가 되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거래 정지가 들어가요. 제주항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 241선 무너졌네요. 무너지게 되면서 최근에 뭐 시장 영향으로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감자라는 부분에서 좀 거래 정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돈이 묶이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감, 리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그 상황이 조금만 진전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뭐 그 전에 유상증자 받았던 거라든가 혹은 감자 이후에 그런 이벤트들 다 나중에는 또 좋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만 잘 회복이 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8월 4주차 일정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4주 해가지고 이제 또 제가 또 다음 주에 조금 뭔가 제가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일정 외에도 이제 오늘 나온 부분이겠죠. 테슬라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 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테슬라 봇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 테슬라 AI 데이에서 갑자기 이제 테슬라 봇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게 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 테마주에 굉장히 또 어떤 재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로봇 테마주도 한번 보시는 것을 좀 한번 볼까요? 일단 로보로보 이름에 로보 들어가면은 뭐 다 보면 되겠죠. 로보로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은 회사입니다. 뭐 LG전자 쪽 엮여 있는 부분이 있겠고 전체적으로 로봇주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시장 영향도 있었고 최근에 어떤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자리고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져 있네요.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LG전자 쪽으로 약간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로보틱스 쪽으로 T로보틱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똑같이 다 많이 빠져 있어요. 시장 영향으로 로봇 테마주들이 좀 로봇 이슈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이건 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SP 시스템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주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장 영향으로 또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없었어요. 최근에 이렇다 할 뭔가 테마적으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온 이런 테슬라봇 관련한 이런 뉴스에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 생각으로 다음 주 한번 오를 수 있을 만한 테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AB투자연구소 브라보팀 매매 결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현금 확보 차원 혹은 이제 손절도 어느 정도 좀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손절이 좀 났습니다. 손절이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수익들이 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손절도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손절도 하나의 무기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존버만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무조건 다시 오른다, 내 본전이 온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괜찮은 종목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시장이 좋지 않다면은 손절도 어느 정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현금을 확보한 뒤에 오히려 밑에서 다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매 결산까지 해가지고 8월 4주차 일정과 또 지수에 대한 그런 전망과 또 다음 주 어떻게 흘러갈지 테마 전망도 한번 봤죠. 그래서 좀 혼자 최근에 하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저희 1834-6014 여기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브라보팀 여기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도움 전략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